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외장 플래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김한모입니다. 네, 총 3강에 걸쳐서 20분 내외의 길이로 내장, 외장 플래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대학에서 사진과 영상을 전공한 바 있고 오랜 동안 미디어 매체에서 사진 기자로 일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프레시를 사용하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나 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의 저작물이기도 한 DSLR 플래시 촬영 기법이라는 책을 토대로 이 강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카메라와 플래시를 같이 올려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기본적인 설정법과 또는 응용법, 맨 나중에 응용과 표현법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플래시의 용도, 또 발명, 종류, 내장 플래시, 외장 플래시, 카메라의 모드, 플래시의 모드, 화이트 밸런스, 사진의 밝기, 즉 노출 조절, 스윙 틸팅, 라이팅의 설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는 언제 쓰이나요? 물론 제일 많이 쓰는 상태가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어둡고 오른쪽 사진은 상대적으로 밝은 그런 결과물이 되었죠. 또 대낮에 밝은 배경을 찍을 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레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인물이 어둡게 되는데 배경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인물만 밝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그림자가 너무 강할 경우 프레시를 사용하면 아래처럼 인물이 고루 밝아서 부드러운 사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경 촬영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앞쪽에 대나무가 있고 멀리 배를 탄 어부가 있는 장면을 만났을 때 그냥 찍으면 너무 좀 컴컴한 느낌의 사진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전면에서 프레시를 사용하니까 여기가 대나무밭이었구나, 그 다음에 멀리 어부가 노를 짓고 있구나 라는 장면을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출일몰 이럴 때처럼 얼굴이 어둡게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프레시를 쓰니까 배경의 일몰일출은 잘 나오고 인물도 선명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둡다고 해서 프레시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초저녁 느즈막한 시간에 촛불이나 전등이 주광을 이루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레시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플래시는 에저튼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회사 이름이 스트로보 리서치 컴퍼니였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시를 스트로보라고도 부르는 것이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플래시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첫째, 움직이는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순간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간을 카메라의 눈으로 셔터 스피드와 플래시가 합작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또 밤에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기는 선수를 플래시를 땅 쓰니까 굉장히 밝게 찍혔습니다. 또 멀리 일몰이 있는 상황에서 어,
프레쉬를 쓰니까 옷의 색깔이 매우 선명하게 또 정확하게 잡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플래시의 특징 세 번째는 피사체의 색감을 정확하게 재현한다입니다. 자, 이제 프레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5종류의 플래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보급형에 내장된 팝업 플래시 또는 내장 플래시고요. 그 다음에 큰 강당이나 예식장 같은 데에서 전문 사진가가 찍어줄 때 쓰는 그립 타입의 플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현장이라든가 또는 접사 사진을 찍을 때 쓰는 링 플래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외장 플래시입니다. 자, 우선 내장 플래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내장 플래시는 빌트인 타입이라고 부르죠. 문자 그대로 카메라에 장착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내장 플래시의 사용법은 전원 스위치를 킨 상태에서 바디 측면에 번개 표시 밑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플래시가 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이제 플래시가 터지겠죠. 다 사용한 후에는 이 헤드를 손으로 딸깍 누르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내장 플래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요, 렌즈 후드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 또 여기에 자칫 모르고 끼워놨던 필터류도 분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진의 밝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후드가 껴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을 찍게 되면 화면 하단부에 이런 검은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요. 렌즈에 가려져 있어서 이 부분이 어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드를 제거하십사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플래시에서 조금 단계에서 어려워지는 것들이, 플래시를 사용했는데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밝아요, 너무 어둡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플래시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캐논 카메라의 경우인데요. 메뉴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대부분 첫 번째 하단부에 플래시 제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플래시 제어를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내장 플래시 기능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노출 보정이라는 항목을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처럼 0을 중심으로 왼쪽에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라고 하는 수치가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게 0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카메라 조작이나 이런 걸 연습하면서 이게 플러스에 가 있거나 또 마이너스에 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이 밝거나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게이지의 포인트가 0에 와 있는지를 볼 텐데, 이걸 조절하는 방법은 이 동그라미 휠을 눌러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석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적정하다라고 봤었을 때 오른쪽 사진은 밝고 왼쪽 사진은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보시면 배경의 밝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인물에만 영향이 있는 걸로 봐서는 플래시의 도달 거리는 채 5m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정치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사진이 밝아지고 왼쪽으로 옮기면은 사진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콘 카메라의 경우는 팝업 플래시를 작동하는 방법은 같은데, 여기에서 밝기 조절하는 방법이 커맨드 다이얼 바로 뒤편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면은 패널에 0,
1.0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 플래시는 카메라의 전원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급격하게 많이 소모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의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놓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ISO는 400으로 놓는다는 사실을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뭡니까?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 자동 화이트 밸런스다. 또 ISO는 400에다가 놓는다 라고 이 두 가지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외장 플래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 플래시의 경우 모델명 앞에 SB라는 영문 이니셜이 있고요. 요 뒤에 900, 5000, 910 이런 수치로 나열되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플래시 세 종류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급 기종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요 수치는 클수록 광량이 강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래시를 구입하면 구성품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거나 또 이게 설명서가 없으면은 해당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시면은 PDF 파일로 설명서가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면에 있는 내장 바운스 리플렉터 카드, 또 내장 와이드 패널 이 부분과 또 측면 배터리를 어떻게 넣고 빼는지, 그 다음에 플래시 헤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면에 가면은 좀 더 복잡한데요. 이 액정 패널을 중심으로 이런 발광 준비 표시등이라든가 또는 전원 스위치, 셀렉터 다이얼, OK 버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에는 펑션 기능 버튼으로 1, 2, 3번이 다이얼이 위에 이렇게 조그만 버튼으로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왼쪽에 있는 버튼 중에 하나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드 버튼, 또 메뉴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니콘 플래시에는 조광 모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메뉴를 어떻게 모드를 선택함에 따라서 TTL과 BL, TTL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TTL과 BL입니다. 그 다음에 니콘의 발광 모드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것은 후막 동조, 후막 발광입니다. 번개 표시가 있고 리어가 나오도록 설정하는 것이 우리 나중에 다룰 후막 발광에서의 설정법인데요. 이렇게 후면 LCD에서 패널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런 용어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플래시 모드가 TTL, BL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었는지를 우선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캐논 외장 플래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니콘은 SB라는 말이 먼저 나온 다음에 숫자가 나왔는데, 이 캐논의 경우는 숫자가 먼저 나오고 또 뒤에 모델명인 영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플래시 세 종인데요. 역시 오른쪽 600이 광량이 제일 센 모델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광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EX라는 용어가 있으면서 RT가 붙어 있는 것들은 최근에
마스터 슬레이브 기능을 쓴다든가 전용 동조기를 쓸 때 광동조가 아니고 주파수 동조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플래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래시 조절 버튼 익히기인데요. 이거 역시 전면과 뒷면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전면부에서는 발광부라고 하죠. 플래시가 번쩍 터지는 하얀 플라스틱 같은 부분, 이 부분을 발광부. 그 다음에 이 안에 가느다란 크기의 두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데 디퓨저와 캐치라이트 패널입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딱 당겨 보면 그 부분이 두 장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빨간 줄이 있는 이 부분들이 이 액정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자, 모드 설정 버튼은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줌 기능, 다이얼 세트, 광량 비율 조절, 이런 버튼들이 요 네 가지 버튼에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측면부를 보면 주로 배터리를 어떻게 삽입하는지에 관한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별도의 전원을 장착할 때 쓰는 배터리 팩의 그 어태치먼트가 있고요. 또 스튜디오에서처럼 코드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여기 PC 터미널이라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그 설정을 했었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때는요, 이 배터리 함을 아래로 내려서 배터리를 10초 정도만 전원에서 차단만 해주면은 리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장 플래시 장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면 카메라 상단 부분에 하얀 그 쇠가 있고요. 여기에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를 깊숙이 집어넣고요. 맨 마지막에 락을 시켜서 잠궈 주기만 하면은 일단 설치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온으로 올려주기만 하면 플래시는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니콘과 캐논 플래시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세컨 브랜드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서드 파티 제품들은 일단 금액면에서 저렴하고 기능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카메라 플래시 이런 것들이 같은 회사 브랜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좀 기능을 좀 100% 활용하고 싶다면 역시 카메라와 플래시가 같은 브랜드인 모델을 쓸 때가 더 유리합니다. 플래시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종류나 형식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DSLR 카메라를 쓰고 있고 크롭 바디인지 풀프레임 바디인지 또는 미러리스인지에 따라서 구분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크롭 바디면은 너무 무겁고 큰 플래시보다는 약간은 좀 용량이 적은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풀프레임 바디를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플래시도 동급의 최고 센 광량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듯이 플래시의 다양한 기능과 또 단순 기능을 내가 사용할 것에 따라서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무겁고 부피가 커지고 금액도 비싼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신품이나 최신 모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플래시에 입문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품도 추천할 만합니다. 또 카메라 브랜드와 같은 플래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나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드 파티라고 부르죠.
플래시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의 제품들을 일컫는데요. 요즘에는 꼭 니콘 캐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그 카메라의 기능에 전혀 손색이 없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프레시를 출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쓰셔도 가격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 반값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플래시의 액세서리 구입 비용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이 향상되시면은 충전기 외에도 무선 동족이라든가 소프트박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고민해도 될 사안이니까 지금부터 그리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플래시에서는 충전 배터리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짧은 시간에 승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 특성상 일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쓰면은 한 50커트 정도 찍은 후에는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충전이 느려지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만 배터리는 반드시 후지스나 에네루프 또 이런 브랜드에서 2500mAh급의 배터리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한 조만 사지 않고 한 조 정도를 더 사셔서 다른 브랜드를 산다든가 또는 같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 놔서 구분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충전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충전기들이 있는데요. 가끔씩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완전히 방전을 시킨 다음에 충전을 해줘야 이 전위차가 고른 그런 배터리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 프레시를 쓰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분리를 해 놔야 이렇게 녹이 쓰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녹이 슬었을 때 AS 센터를 찾아가면은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